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M자 탈모와 그에 대한 모바일 이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가 M자 탈모이죠. 모발 초기에부터 시작해서 진행된 탈모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탈모 부위입니다. 이 M자 탈모가 저희가 이제 모바일 이식을 할 때 디자인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도 보듯이 M자 탈모에는 보통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주 초기, 특히 이제 젊은이들 탈모 초기에는 M자 탈모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상태가 타입 1형입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타입 3, 특히 정수리 탈모가 같이 있는 3V로 이제 진행하면서 탈모가 점차 심해진다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이제 표현되듯이 M자 아주 초기에는 거의 자신의 이제 새끼손가락 정도의 범위로 헤어라인이 약간 뒤쪽으로 후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상당수 분들이 인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초기 증상이죠. 그러다가 약간씩 진행을 해서 M자의 끝부분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수록 이제 모발이 없어지거나 이마가 넓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M자 탈모가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중앙의 부위, 헤어라인의 가장 정중앙 부위도 약간씩 약해지면서 이마가 꽤 넓어지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수리 탈모가 동반되는 것가 꽤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하면 정수리로 같이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식하는 모수나 또 디자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M자 탈모를 디자인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 모식도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M자가 있는 분도 꽤 되죠. 원래 이마가 넓은 분도 꽤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탈모로 원래 없던 M자가 드러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최선인데요. 중년 이후에는 이 중앙에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상으로 돌리기에는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이제 어떤 원리로 수술을 하는지 이걸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측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모식도가 있죠. 원래 M자가 없던 분은 원래 헤어라인이 이 형태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붉은 점선으로 표시를 이제 하여 드렸고요. 후방으로 이제 계속 탈모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M자 부위가 이제 주로 깊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기에는 M자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한 1000 내지 1500모 정도에 저희가 이식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20대나 30대로 넘어가면서 M자의 깊이가 깊어지면 2500에서 3500의 범위로 탈모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 헤어라인 중앙이 약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헤어라인 중앙이 약해지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하냐면 현재 이제 있는 모발의 가장 앞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모발을 이렇게 뒤로 두피 쪽으로 바짝 붙여 보았을 때 두피가 비쳐 보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cm 전후에 이제 두피가 비쳐 보이는데요. 이것이 2cm보다 깊어지면 앞쪽 탈모가 진행됐다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중앙 부위를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같이 이식을 하기 때문에 모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탈모가 더 진행이 되는 분들은 측두부 헤어라인도 후방으로 밀리게 되죠. 그래서 측면에 헤어라인, 측두부 라인을 다시 복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마의 형태에 따라서 이쪽을 보완할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이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탈모가 말씀드린 대로 정수리 쪽에 같이 진행을 해서 M자 탈모뿐만 아니라 정수리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역시 모발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M자 중심에서 이식을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500에서 3500모 정도의 모발수가 필요하고요. 헤어라인 중앙이나 축두부 라인, 그 정수리 이식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범위에 따라 모발의 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두 분의 이제 수술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M자 탈모인데요. 이분은 그림을 잘 보시면은 원래 M자가 약간 있던 분입니다. 제가 빨간 선으로 그려드렸죠. 그렇지만 중앙에서 보듯이 헤어라인이 후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M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형 탈모가 같이 동반이 되어서 이마가 더 넓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이제 탈모뿐만 아니라 미용적인 목적으로 헤어라인을 M자 쪽을 약간 낮춰서 디자인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이 그림으로 수술 전에 표시를 해드리는 분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M자만 있는 경우는 이제 2,500 정도가 이제 적절한 범위죠. 제가 추가로 그리는 삼각형이 대략 양쪽 이식하는데 2,500 정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헤어라인 중앙이 비어있는 양상이죠.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중앙 부위를 이식하는 데는 500에서 1000모 정도 추가로 필요가 하겠습니다. 실제 이분이 이제 이식한 양은 절개식을 통해서 3300모를 이식했습니다. 1년 뒤에 결과 보시면은 처음에 디자인한 대로 굉장히 모발이 잘 자랐죠. 그래서 M자 형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M자 탈모가 있기 전에 헤어라인보다 낮아진 상태라 이마가 더 좁아진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M자의 탈모 이식을 할 때 저희가 중앙 탈모가 같이 있는지 또 측두부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서 이식을 하고요. 이분의 측두부 라인은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추가로 수술할 이유가 없어서 측두부 라인은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된 남성분 실내입니다. 저희 디자인을 보시면은 먼저 보셨던 분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분은 헤어라인을 이제 실제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모발이 있는 부위가 그대로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원래 헤어라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였고요. 측두부 라인을 보면은 일부 저희가 그려서 회복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측두부 라인을 보시면은 측면으로 넓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측두부 라인 일부를 이식해서 회복을 시키려고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측두부 라인 포함해서 M자 헤어라인을 다시 원 상태로 디자인을 해서 이식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비절개를 사용하였고요. 3000모 기준에서 3072모를 이식을 하였습니다. 1년 뒤에 결과 보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측두부 라인은 약간의 이식에도 불구하고 이마가 측면으로 많이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죠. 탈모 진행이 빠르지 않은 분은 저희가 헤어라인의 이식뿐만 아니라 측두부 라인을 같이 이식을 하는데요. 단 탈모가 진행이 굉장히 빠른 분은 측두부 라인 이식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을 보강했을 때 뒤쪽의 탈모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후속수들이 짧은 시간 내에 바로 필요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탈모 진행이 느려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측두부 라인에 국한해서라도 그때 수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같이 적절한 범위에 적절한 양을 심는 경우에는 원래 이제 헤어라인 모습으로 이제 회복시킬 수 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편안한 모습으로 저희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M자 탈모 이식 부위는 이제 모발이 이식된 부위를 당연히 같이 심는데요. 저희가 디자인할 때 잘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요. 탈모 영향으로 모발이 가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를 뒤로 젖혔을 때 모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피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범위가 있죠.
모발이 가늘어져서 아니면 일부가 사라져서 생긴 증상인데요. 이 범위를 저희가 이식을 꼭 합니다. 그 전제는 지금 이제 가늘어지거나 약한 모발이 사라질 거라는 전제로 이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 모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종종 질문을 하시는데요. 기존 모발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사이에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 모발의 방향과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이식하는 모발도 원래 모발의 방향, 각도에 맞춰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또 이식된 모발과 원래 모발이 이제 블렌딩이 되는 거죠. 혼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저희는 탈모가 있는 분들은 탈모 치료를 계속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탈모 치료를 중지를 하시면 이식된 모발, 뒷부분의 모발이 계속 탈락이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몇 년 안에 미용적 문제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식 부위에 이제 있는 기존 모발들을 어떻게 하고 이식하느냐도 종종 질문하죠. 굵은 모발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이에다 이식을 하고요. 아주 가는 모발이 있습니다. 솜털에 가까운 잔털은 제가 면도기로 깨끗이 민 다음에 그 모발 사이사이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원래 모발은 다시 자랄 것이고요. 이식한 모발 사이에 가는 모발이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보기 좋게 자랍니다. 일시적으로는 기존 모발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흐르면 다시 자라나오게 있습니다. 이식을 할 때 한 분은 절개식을 하셨고 한 분은 비절개식을 하셨는데요. 개인 선호도에 따라 이제 절개 비절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의학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판단 기준은 절개식은 이제 두피 탄력이 좋은 분에게 적합한 수술입니다. 탄력이 좋다는 것은 잘 이제 봉합을 할 때 봉합 상처에 힘이 덜 간다는 뜻이죠. 굉장히 단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폭을 조절해서 절개식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모발수가 많이 줄어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할 모발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절개로 권해드려서 계획한 숫자를 맞춰서 모발을 수확을 하겠습니다. 또 곱슬이 심한 분들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은 비절개를 택할 경우에 모발 손상률이 증가가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1000모, 2000모를 심을 때 못 쓰게 되는 모발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절개식을 권해드려서 저희가 뽑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발 손상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수로 모낭 손상을 줄이면서 모발을 충분히 채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헤어스타일을 짧게 하시는지 길게 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제 후두부를 이제 짧게 입안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비절개를 보내드립니다. 절개식 흉터는 그 폭이 굉장히 좁고 강하게 남더라도 짧게 깎으면 흰 선이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아니면 본인 선호에 따라서 머리를 짧게 하고 싶은 분들은 비절개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후속 수술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2차, 3차가 필요할 경우가 많죠. 물론 탈모가 진행이 느리거나 치료를 잘 하셔서 후속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지 현 상태가 2차나 3차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처음에 절개를 권해드립니다. 절개의 장점은 이 상처가 나서 붙인 부위를 빼고는 위아래 두피의 변형이 전혀 없는 상태죠. 밀도나 기타 이 두피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2차 수술을 절개를 다시 할 건지 비절개로 갈 건지에 이제 판단이 굉장히 쉽고 또 용이합니다. 이 후속 수술의 가능성이 낮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비절개 모발을 충분히 이제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경우는 비절개를 이제 주로 권해드리고요. 특히 혼용법의 경우는 절개 비절개를 같이 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모발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이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M자 탈모는 일단 진행을 하면 약물 치료나 어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다고 느껴지면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M자의 범위에 따라, 그리고 헤어라인 중앙을 이식할 건지 측두부 라인에 포함되는지 정수리를 같이 이식하는 것에 따라서 모발수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꼭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어떤 치료나 수술법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M자 탈모와 그에 대한 모발 이식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